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경찰이 48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2터널에서 어젯밤 늦게 탱크로리 등을 밖으로 꺼낸 것을 끝으로 사고 차량 등 현장 수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명 등 구조물과 노면 파손이 심해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2주에서 4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고 현장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전라북도가 방역망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아직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민 가운데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접촉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격리하고 도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확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이 봄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몰릴 학원가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중국권을 다녀온 학생은 14일간 등원 중지를 권고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던 군산의 학원들은 전북교육청 요청으로 지난 2일부터 2주간 휴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체와 개인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자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단체 헌혈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 헌혈 실적은 7,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여 건 적고 도내 혈액 보유량도 3.81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다음 달 3일까지 단체 헌혈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지난 6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현대차 전주 공장이 오는 24일부터 버스와 트럭 라인 공장을 재가동합니다. 현대차는 24일부터 재가동이 시작되면 트럭의 경우 12일, 버스는 8일 동안 휴업을 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에서 집단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해 대구 협력업체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추가 휴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 직원들은 휴업 기간에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받지만 대다수의 협력업체는 이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낭상면 폐석산 복구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지자체들이 행정 대집행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낭상면 폐석산의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앞서 복구에 책임 있는 전국 자치단체 18곳 가운데 16곳이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행정 대집행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제 부안과 정읍 고창의 단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김제 부안은 김춘진 예비 후보를 배제하고 이원택 예비 후보로, 정읍 고창은 고종윤, 권희철 후보를 제외하고 윤준병 예비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춘진 예비 후보 측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종윤, 권희철 후보는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들 지역과 앞서 2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익산 갑을 그리고 완진무장 등 5곳의 경선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안매장한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체 1형사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C씨에게는 징역 7년, 25살 D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익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20살 직접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경남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날 1시 20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에서 불이 나 8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불을 진화했고 2층 주택 거실에서 81살 A씨 부부가 숨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1층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지난 영하 4도, 순창 영하 2도, 전주 0도 등으로 전라북도 전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동안 평년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시동을 끈 뒤 차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차량 밖으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신도심 이전으로 전주의 구도심 공동화가 심각하지만 전주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제부안의 이원택, 정읍고창에는 윤준병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하자 탈락한 일부 후보들은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C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